네, 정치화담야담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SBS 정화성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 본투표가 이제 정말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대 양당의 대표들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죠. 어떤 메시지 전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우리 자신들과 대한민국이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불행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되돌아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한 자식일수록 잘못이 있으면 엄히 꾸짖고 꾸짖어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잘못해도 옹냐옹냐하고 악행을 저질러도 방치하면 결국 그 자식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악인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200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끌어내린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 200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200석을 가지면 거부권도 안 통하고 헌법도 바꿀 수 있고 모든 법을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석을 가지고 헌법을 바꿔서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하게 해버리고 그럼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냥 뭉개버릴 수도 있는 거고 조국도 재판 뭉개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잘하겠다. 지금까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결코 그 눈물에 속으면 안 됩니다. 고난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고난을 행사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렸으니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범죄자들을 막지 못하면 우리 정말 후회할 겁니다. 200석을 가지고 뭘 할 것 같습니까? 200석을 가지고 그냥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겁니다. 200석 가지고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200석 가지고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네, 자 먼저 정화성 논설위원, 오늘 양당 대표 수도권 격전지를 돌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수도권이 박빙 지역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틀 남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내일이면 이제 선거운동도 끝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들어보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 끊임없이 200석, 야당이 200석 이상 가져가면 대한민국 큰일 난다 하면서 이제 이 보수층의 어떤 위기의식을 갖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거기에 이재명 대표는 읍소에 넘어가지 마라. 는 악어의 눈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결국은 막판의 어떤 선거 전략의 어떤 가장 큰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게 지금 선거 전체의 판세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다는 수도권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동작을 지어나서 뭐 영등포, 종로, 중구, 성동, 양천 이렇게 한강벨트, 수도권, 서울에서 접전 지역 있는 쪽을 중심적으로 돌고요. 그다음에 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기도 오산, 용인, 수원, 성남분당 이렇게 경기 남부 지역의 어떤 접전 지역을 지금 오늘 돌 예정인데요. 이게 그럴만도 한 게 지금 전체 의석수의 한 절반 정도가 사실은 수도권에 모여 있거든요. 122석이죠. 122석이죠. 그중에 지난 21대 총선 지금 현재 여당의 참패와 민주당의 대승으로 귀결났던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이제 121석이었는데 네. 103대 16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이미 승부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수도권이 가장 큰 이 승부를 결정짓는 아주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게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수도권 공략이 앞으로 여야가 가장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상일 평론가.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난 주말에 보니까 강남 3구를 돌았더라고요. 네. 자 강남 3구를 하면은 흔히 민주당의 험지로 불리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총선 코앞에 거기 간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선거가 얼마 안 남으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선거 후보나 캠프의 기본적인 생각일 텐데 네. 조금 그동안 전통적으로 어렵다는 지역까지도 간다. 그건 뭐냐면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 더 계속해서 좀 확산하고 자신감을 보여주고 네.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격전지라고 불리는 한 50여 곳, 이곳에 대부분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격전지를 가는 게 맞아요. 마지막에 한 석이라도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네. 유의미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 곳을 가는 게 맞는데 이런 지난번에도 보면은 부울경 돌고 전혀 가지 않는 대구도 동대구역에서 합동으로 한번 크게 대구 지역도 좀 약간 한번 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 더 확산을 하려고 하는 이렇게 조금 더 건드려보는 그런 어떤 유세 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부에서는 강남 3구에서도 지금 경합지가 생겨서 그러니까요. 의석을 추가로 네.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분석도 있더군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강남을이나 뭐 송파갑까지도 지금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강남을은 전현희 의원이 한번 당선이 된 당선됐던 적이 적 있었죠. 있죠. 근데 송파하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데들까지도 지금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님. 네. 자, 지난 주말에 충청권을 찾았었는데 한동훈 위원장 어제 오늘도 이 야당의 200석만은 막아달라 네.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을 굉장히 걱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야당 주장대로 이게 읍소 전략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보수층의 결집이 더 중요하다. 중도도 중요하지만 보수층이 결집을 해서 본투표장에 얼만큼 나오냐가 가장 지금 이 국민의힘이 주안점으로 좀 두고 있는 점인데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여론조사들이 네. 국민의힘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물론 반등의 어떤 기미는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느냐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잔상 효과, 최신 효과라고 네. 가장 마지막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유권자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가 모두 나서서 이걸 막아달라라고 언더독을 확실하게 그런 입장을 보여야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다. 보수층의 결집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다시 반등을 최소한의 반등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장하선 전세련.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중진들이 잇따라 긴급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나경원, 뭐 윤상현, 뭐 이런 분들인데 탄핵 저지선을 지켜달라. 그리고 오늘도 윤재혁 대표가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개헌 탄핵 저지선을 달라. 이렇게 거듭 호소를 했습니다. 자, 여권이 경기하는 그럼 범야권 200석 달성. 이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국회 의석이 300석이죠. 그렇죠. 그 중에 뭐 일단 뭐 조국 혁신당 뭐 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한 280석 정도가 아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 가지는 의석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일단 조국 혁신당 전부 다 뭐 이 민주당과 연대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얻어야 이 탄핵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쉽진 않죠. 근데 다만 이 200석이라는 탄핵 저지선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수층의 위기의식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첫째, 정말 탄핵이 가능해지고요. 물론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대통령 그 법안 그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요. 사실상 뭐 이 정권이 뭐 보수 정권인데 사실상 식물화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끊임없이 지금 고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막판 아까 이종근 평론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보수층 지지자 결집을 위한 읍소 내지는 위기의식 고취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100석 이하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그 지금까지 사례는 있습니다. 뭐 4.19 혁명 이후에 이 구성된 네. 의회에서 그런 적도 있었죠. 그 이후에 무슨 뭐 군부 독재 정권에서도 있었지만 그건 제도의 탓이고 그 이른바 88 체제 그러니까 그 개헌 이후 소선거구제 된 이후로는 사실은 100석 이하로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